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네, 오늘 중등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여타 이제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처럼 선행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니들이 이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학년부터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계속 중등 아이들 2학년부터 고등부 수업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인식들이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서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 지금 현재 예비고1 아이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작년 3학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오픈을 한 아이들인데 지금 걔네는 그럼 이제 두 번째 돌리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선생님 달라요. 역시 한 번 할 때랑 두 번 할 때는 완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애들 입에서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국어도 얼마만큼 좀 반복해서 가느냐. 그러니까 저 한 번 했어요가 아니고 문법이나 문학이나 이런 데 다 쓰이는 개념 같은 거, 고전시가 같은 게 그냥 아이들이 그 겨울방학에 한 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2 때 듣고 중3 때 듣고 이제 그러고 가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은 뭐 물론이고 모의고사도 애들이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이제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거 안 넘어갔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겨울방학부터 아이들 시작이 되는데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개학을 해서 그 다음에 내년까지도 이제 쭉 이게 이어져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잠깐만요. 지금 PPT가 안 넘어가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안 넘어가요. 다시 끄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큰일 났네. 아까 들고 있잖아요. 화면을 끄고 다시 시작해 볼까 봐요. 안 꺼져. 안 꺼져. 애가 안 움직이니까. 네, 처음부터 다시 들어. 이거 되다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그거 됐어요? 아니지. 이거 됐는데. 아니, 얘는 되는 거고. 이게 되고 있어. 선생님. 응. 네, PPT가 안 넘어가서.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국어는,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이게 학년별인데요. 1, 2, 3학년 올라가면서 1학년은 그냥 교과서 갖고 하지만 2, 3학년은 이제 선택 과목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그 문법이나 다 잘 해야지만 내신에서도 잘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기 전에 다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지, 뭐 내신이니까 여기 가서 이때 들어가고 하면 되지. 이때는 이미 늦어요. 내신 때는 그걸 다져가지고 그 범위를 빼는 것만도 굉장히 벅차거든요. 그래서 고등부 내신이 8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8번 안에 다져서 정말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때 가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요즘에 예비고일 그 설명회 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하면서 어머니들이 이제 고등학교도 선택이 좀 많이 고민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국어는 뭐 가서 하면 되지. 그런데 요즘에는 고등학교 선택할 때 국어를 굉장히 많이 유념을 하세요. 왜냐면 딱 들여보내니까 나머지 과목은 그냥 다 따라가는데 국어에서 정말 뒤통수를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많이 상담을 하시는 게 선생님 국어가 어디가 가장 나을까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요. 어느 학교나 다 어려워요. 얘네가 뭐 1등급이 100점이라고 쉬운 게 아니고 굉장히 다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건데 요거는 지금 말씀드리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학교들 분석표고요. 요거는 어머니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문, 중동, 뭐 숙명, 진선 해가지고 다 각각 이제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기에도 만만치 않겠다 싶으시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다 풀어내고 100점이 나오기까지 그 밑바탕 다져서 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동고고요. 네, 경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나 중동 다 만만치 않고 한영외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산, 뭐 세종 해가지고 한대부고, 뭐 양재, 그다음에 선화외고 해서 많은 학교들 이제 내신 그거를 제가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건데요. 이제 고등 국어는 저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부 국어는 고등 강사에게 듣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얘네가 중등부기 때문에 중등부 선생님한테 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얘네가 중학교긴 하지만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알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말해요. 애들이 걸을 때 너는 지금 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엄청 앞에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고등부 처음에 국어 수업할 때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동기부여를 하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뛰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주변의 학교들은 이제 내신의 방향을 다 섭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을 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강남 내신교재 문제 다 섭렵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하면서 자, 요 파트는 문제가 진선에선 이렇게, 숙명에선 이렇게, 뭐 휘문에선 이렇게 나오고 있어라고 계속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00점의 길로 정확하게 인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작하는 아이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저랑 같이 내신까지도 다 같이 간다는 게 그 가장 어머니들이 이제 큰 메리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중등에서 중등만 가르치는 학원에서는 그 선생님과는 중등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까지 같이 연계가 안 되면 그때 다시 막 찾고 막 이러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가면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충분하게 이렇게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려요. 고등학교 선택은 최종적으로는 아이인데 어떤 학교가 국어가 뭐 쉬워요, 수학이 쉬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아이 성향하고 맞는 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숙명하고 진선, 그다음에 휘문하고 중동을 놓고 고민을 하실 때 아이 성향에 맞춰서 맞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뭐가 잘 나온다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아이의 성향.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등학교 보낼 때도 다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제가 이끌고 갑니다. 웬만하면 그 학교를 다 깔아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로 내려와갖고 수업하는 이유는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제 구미에 맞춰서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100점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 요게 이제 분기별 강의 계획표예요. 그래서 12월부터 저희가 이제 2월까지 일단은 방학 동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고등학교 거 아이들이 잘 따라갈까 싶으시지만 잘 따라와요. 이게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때는 좀 어려운 걸 하고요. 그 다음에 개학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학과 공부, 이제 학교 공부가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을 줄여주는 파트를 넣을 거예요. 근데 방학 때는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고등문법 정리인데 의문, 단어, 문장, 문법 요소 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요게 언제 가냐면 여름방학에 또 문법이 또 한 번 정리가 되고요. 내년 겨울방학에 또 한 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더라도 거의 한 3번까지는 정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중간 기말 1년 동안 계속 문법 시험이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탄탄하게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이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고전 시간인데요. 고전 시간은 지금 정리하고 가면 이거는 3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고전 시간 같은 경우는 고전 어휘를 촘촘하게 외우게 하는데요. 고전 어휘가 많아봐야 한 80개 정도 돼요. 그거를 외우게 해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게 만드는 그 훈련을 시키거든요. 요게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처음에 들었을 때 뭐야 외계어야? 막 이래요. 어머니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테스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12월부터 시작이 되면 저희 2월 말까지 계속 테스트를 돌려가지고 계속 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고전시가 어휘 같은 경우에 이제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어휘 살려주고 다음 겨울방학에 또 한 번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한다고 해서 제가 똑같은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개념서는 똑같지만 거기에 들어간 문제라든지 난이도 깊이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저랑 시작했던 애들이 올해 11월에 다시 이제 계속 1년 동안 같이 왔거든요. 그 과정을 또 한 번 밟는데 거기에 고2 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해줘요. 어머니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친구들이 예비고1 시즌에 겨우 가서 고등학교 거, 고1 거 겨우겨우 정리해서 갈 동안 저희는 1년, 2년을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고1 건 빼놨어요. 그럼 얘네가 예를 들어 지금 중3이에요. 그럼 내년에 예비 고1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고2 과정을 정리를 하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단영시조 막 어휘 몇 개 외우고 있을 때 저희는 다 외웠기 때문에 거기에 고2, 고3 애들 들어오는 가사까지 다 정리가 들어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만큼 가사 같은 경우에 진선 같은 경우에 첫 중간고사에 이렇게 긴 가사 작품이 들어와요. 다른 학교는 건드리지 않는데 그런데 이게 점점점 다른 학교로 퍼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냐? 학교에서도 보니까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와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저희는 또 그만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설명회 때 어머니들한테 약속드린 건 절대적으로 지키거든요. 그래서 고2 과정까지 완벽하게 다 마무리를 해서 보냅니다. 그럼 문법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아이들은 저랑 좀 일찍 하는 아이들은 문법도 고2 과정 심화까지 싹 다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문학 개념 정리, 이거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수업이거든요. 이것도 방학 때마다 계속 돌리는 수업인데요. 어머니들이 이제 작년에 저와 시작을 해서 1년을 같이 오시고, 이제 11월부터 2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제가 갈고 닦아놓은 아이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려요. 왜 지금 중요한 시즌에 왜 빠지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작년에 들었잖아요. 1년 동안 저희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았으니까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수학도 아시지만 한 바퀴 돌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아이들이 감을 잡았을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한 번 더해서 이건 이래라고 해야 아이들이 개념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아 이제는 알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갖고 100점을 받고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개념 정리는 제가 시 100개, 소설 80개인데 이거는 여름방학에는 반토막을 내가지고 여름방학을 짧으니까요. 반토막을 해서 또 한 번 하고 내년 겨울방학에 또 한 번 하고 이건 수능시험장 들어가는 아이들 그 전날도 불러갖고 제가 해주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국어 바탕다지기라는 교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미니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화법, 작문, 그다음에 문법까지 해갖고 모의고사 유형으로만 모의고사 문제로만 구성이 된 그 교재예요. 이걸 아이들이 풀다 보면 계속 푸는 거거든요. 매 강 계속 있는데 그러면 모의고사 유형에 그냥 적응이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냥 내신 자체가 모의고사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노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휘력다지기라고 요 어휘 교재인데 요거는 저와 수업을 하는 이상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따가 교재 설명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아이들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빼고 딱 몇 주만 특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위에 보시면요. 2분기예요. 그럼 요거는 3월인데 4주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제 아이들 시험 대비 들어가서 그럼 4번에 걸쳐서 현대시가 들어갈 거고요. 고등국어 바탕 다지기는 2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3분기 는 5월, 6월인데 이제 5주입니다. 그러면 현대소설 독해법에다가 고등국어 바탕다지기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고등국어 바탕다지기라는 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계속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한 세트당 한 21문제 정도 되는데 비문학 지문이 2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계속 풀 수 있는 거고 비문학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정독훈련이라고 단락별 요약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1800자인데 그걸 200자 로 요약을 시키고 단락별로 요약시키고 이거를 거의 한 여기까지는 그 교재 3권 정도까지는 계속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비문학 보는 눈들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 비문학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뭐 문학이나 이런 건 학교 가서 배우지만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능에서 어려워지는데 여기에서 계속 다지고 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에 여름방학 들어오죠. 그래서 7, 8월에는 지금 보듯이 비문학 독해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풀었지만 여기에선 비문학 독해법을 정말 실질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 알려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문법 심화 개념 다시 한번 여름에 들어갈 거고요. 문학 개념 정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심화 수업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방학 때마다 모의고사 심화가 있지만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정도부터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시간을 재가지고 모의고사를 통짜로 풀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풀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이 수업들이 모의고사 유형에 계속 노출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시간 80분 내에 네가 45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그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야,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건 이제 방학 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월, 10월인데요. 그때는 마지막에 고전소설 독해법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제 강의가 1년이 마무리가 돼요. 고전소설까지 끝나고 나면요. 고등국어 바탕다지기 4권까지 갑니다. 자, 이것들이 이제 자체 교재로 만들어지는 교재고요. 네, 요게 고등국어 바탕다지기 요 교재가 1권, 2권, 3권, 4권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같이 따라가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어휘력 다지기는 이 어휘 교재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교재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어차피 어휘력이잖아요. 단어력. 그래서 어머니들이 뭐 한자도 시키고 막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지금 중1이 됐건 2가 됐건 3이 됐건 간에 이제는 입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책을 읽는 것과 입시는 달라요. 그래서 책 읽을 시간에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입시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백인지식이 많아지죠. 물론 비문학 풀 때 도움을 받겠죠. 하지만 그거를 위해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읽는다? 너무 시간 낭비세요. 그거보다는 그 시간에 비문학 지문, 정말 입시에 맞춰진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 특히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우리 뭐 책 10권 읽어볼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문제를 푸시고 차라리 재우세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전체 소설을 전문을 몰라도 이렇게 옆에 나온 지문만 분석하면 돼요. 옆에 나온 지문만 분석을 해갖고 풀어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그걸 못 가져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저희는 계속 자 정확하게 지문을 봐봐. 여기선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저는요 논술 많이 하는 애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창의력이 풍부한 애들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 지문을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거를 뜯어 고치는데 거의 작게는 6개월이 걸려요. 저랑 막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게 아니고 막 그러면서 여기 봐봐.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 선생님 그런 말이 없어도 이 장면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순간 걔는 그냥 틀리는 거예요. 입시에선 독이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맞춰진 수업을 하고 입시에 맞춰진 왜냐하면 저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 내에 정말 정해진 시간 내에 할 것만 해서 결과를 얻어갖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저희의 목표는 하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진 거 맞춰서 하면 돼요. 시간 이것저것 낭비하지 마시고요. 글쓰기. 제가 지금 예비고일 아이 중에 집에 제 숙제를 못 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하면서 널라 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집에 가갖고 뭐 학습지 같은 건데 글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그런 거를 일주일에 2번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당장 멈추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아니고 입시로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자, 이거는 문법 교재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법을 가지고 아이들 어디까지 풀릴 거냐면요.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과서에서 쓰이는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문제까지 싹 다 풀려요. 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중학교 애들이 이거 어떻게 풀까 생각하시잖아요. 풀 수 있어요. 개념만 가진다라면 풀 수 있어서 그 문제들을 내신이,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과 고등학교 문법은 차원이 달라요. 용어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문제까지 다 싹 다 풀려버릴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 학습하면 정말 문법의 천재가 될 수가 있어요. 현대시 독해인데요. 저는 독해법이에요. 모든 교재가 독해법인데 시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잖아요. 그냥 가슴이 아닌 손으로 읽는 거예요. 연필을 들고 밑줄을 치면서 독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낯선 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읽을래? 그 읽어내는 방법이에요.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시 요 교재예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제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무늬를 치고 밑줄 치고 이런 방법들, 독해법을 알려주는 그런 수업이라서 교재는 얇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쓰면서 따라와야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자, 고전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수업 때 고전 어휘 개념 정리로 해가지고 어휘를 빠삭하게 외우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수업입니다. 자, 고전소설인데요. 고전소설은 갈래별로 작품 정리할 건데 교재가 이렇게 두꺼워요.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너네가 고등학교에서 볼 수 있는 고전소설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이만큼 많이 모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밖에. 그래서 그거를 다 섭렵을 해놓으면 모의고사나 내신에서 아, 나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거 봤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고전소설에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전소설을 어려워하는 게 고전소설은 스토리가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왜 어렵냐? 용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물 파악하는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연습이 돼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법은 제 비문학 교재는 제목 타이틀이 뭐냐면요.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자, 국어는 모든 시험이 눈으로 읽으면 그냥 다 틀려요. 그냥 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왜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래서 제가 숙제검사 하나하나 다 하거든요. 답만 체크해갖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혼나죠. 다 밑줄을 치면서 제가 첫 시간에 숙제하는 방법, 오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네가 다 풀어오지만 그 숙제 완성도는 20% 나갈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야 100%가 되는지를 첫 시간에 거의 20분 가깝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국어의 첫걸음은 숙제예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 안 하잖아요. 방학 때지만 어머니들이 2번 안 보내세요. 왜냐면 할 거 많으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3시간밖에 안 해요. 근데 그 안에 최대 효과를 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결석하지 마. 동영상은 절대 안 돼요.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동영상은 거의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갖고 제 눈을 보면서 제가 막 쏘아보고 막 분필 던지면서 막 애들하고 막 수업하거든요. 그런 현장에 와갖고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아파도. 그래서 제가 말해요. 정말로 못 일어날 정도 아니면 온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내 생일 아니니까 온다. 선생님 생일도 수업한다. 자, 1년 휴강이 없죠. 고등부는. 그래서 1년 쫙 가는 거예요. 뭐 집안 행사가 너 빠져도 돼. 와. 왜냐하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석하지 마. 두 번째는 숙제를 열심히 해갖고 와. 그래서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숙제를 하는데 3시간은 투자를 하면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서 국어는 제가 단연간 해본 결과 아이들이 가갖고 학교에 갖고 전교 1등을 하고 100점을 맞고 막 다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방법은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 2가지밖에 없어요. 결석하지 마, 숙제 열심히 해와. 그래서 숙제 그 완성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남겨요. 하나라도 안 써갖고. 남자애들 봐. 이렇게 밑줄 쳐갖고 화살표 쳐갖고 오잖아요. 뒤지게 혼나요. 남아. 그거예요. 그래서 국어는 일단은 아이들이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영어 단어는 쓰지만 국어는 딱딱 눌러서 써야 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쓰는 걸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은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글씨 교정부터 해갖고 쓰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걸 다 훈련시키면서 가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 그냥 우리 고전소설 끝났어요, 시 끝났어요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제가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왔을 때 성적이 잘 나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습관들을 고쳐가는 거예요. 문제 푸는 습관이 잘못 들여지잖아요. 얘네는 고등학교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푸는 습관을 잘못 들여서 오게 되면 그걸 잡는데 거의 적게는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굳어지기 전에 문제 푸는 방법부터 지문 읽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도 밑줄을 치는 방법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가면서 제 식으로 같이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들 맡겨주시면 아, 우리 애가 이 정도였어요? 이렇게 잘했어요. 그런 말들이 나오시거든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 시간 아깝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서 제가 끌고 갈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고등부까지 쫙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휘 2권인데요. 방학 때는 저희 고전어휘 외울 거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어휘력 따지기는요. 이게 18권까지 있어요. 1회부터 18회까지 있는데 얘네가 이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교재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반복이에요. 2번, 3번 돌릴 거예요. 이 안에는 한글 맞춤법부터 뭐 다이어, 동음이어 뭐 싹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중등 수업 맞아요. 중등 수업인데요. 고등부 수업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부 수업에 맞춰져 가지고 어차피 중등 아이들 고등부 수업을 해야 되는 지금 시즌이잖아요. 왜 고등부 수업을 해야 되냐? 올라왔을 때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등 아이들한테 제가 수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다. 그래서 중2부터 해갖고 쫙 이 내용들을 가지고 반복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등국어 바탕 다지기 이거 계속 들어가는 그 분기마다 계속 들어가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재에는 모의고사 전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현대시, 고전시 막 이게 다 들어가 있고 비문학, 화작, 문법까지 싹 다 들어가 있는데 한 강의 22문제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풀어오는 교재입니다. 아이들이 안 배웠는데 풀 수 있어요. 그게 수능 수업이고요. 이걸로 이제 고등학교 문제가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아이들한테 차츰차츰. 그래서 이 교재는 1권은 가장 쉬워요. 1권이 가장 쉽고 2권, 3권, 4권 올라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도에 맞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 하거든요. 네. 자, 요거 수업 교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문학 정독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숙제, 아까 그 숙제 해오는 건데 한 강에 비문학이 2세트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정독 훈련이라고 단락별로 요약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단락별로 요약을 해갖고 와봐 해갖고 이 밑에 보면 이제 200자 요약이 있고 주제 쓰는 난이 있죠. 이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데 남자애들이 이것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인내심, 그 다음에 읽는 능력, 쓰는 능력이 길러지는 건데 이게 2세트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3권까지는 정독 훈련을 집어넣습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고등학교 가면 중동고는 서술형이 그냥 이렇게 나와요. 단락별로 요약해봐. 그때 가서 연습해서 가면 늦어요. 중동고는. 그런데 이거는 비문학 기본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기본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현대소설, 그 다음에 독해하는 법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문학 개념성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소설 훈련 같은 경우에도 이게 교재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있으면, 자,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 자, 중심 인물이 누굴까? 그 다음에 처해 있는 상황이 뭘까?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연필을 들고 무조건 문제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어떻게 독해하는지를 독해법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고 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고등부 수업 정말로 딱 시작을 했을 때 아이들이 탁 탄력 있게 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요거예요. 모아서 보시면 문법, 고전시가, 문학 개념, 그 다음에 고전소설, 비문학, 현대시, 어휘까지 해갖고 이 과정들을 가지고 저희가 1년을 쫙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린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등부에서 뭐 필요한 게 빠진 게 있나요? 없어요. 다 들어가 있고 이 과정을 밟고 가시면 탄탄하게 저희 다 밟고 다 정리해가지고 고등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세부 수업 계획인데요.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문법은 어떻게 할 거고, 현대시는 어떻게 할 거고, 그다음에 고전 시간은 어떻게 할 거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법하고 고전 시간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방학 때 마무리를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이제 저희가 학기 중에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독해법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제가 어머니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필을 들고 밑줄치게 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거 잡아내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거 연습시켰는데 당연히 저희가 보면은 당연히 비문학 밑줄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들 보세요.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이렇게 눈으로 풀어요.
그냥 팔짱 끼고 눈으로 풀고 답만 이렇게 체크해 갖고 오거든요. 그거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어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모의고사 심화반은 요거는 저희 빠르면 지금 저희 모의고사 심화반이 겨울방학에 열려요. 그런데 이건 모의고사만 따로 푸는 건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저희 아이는 모의고사 풀었어요. 고등부 수업도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모의고사 심화 수업 들어오실 수 있어요. 중등부여도.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고등부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름방학까지 쫙 끌고 가고 여름방학에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면 이제 그 개인별로 그 능력에 따른 모의고사가 이제 지급이 되고 그것만 따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규 수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방학 때만 따로 끄집어내서 3시간 정도에서 1대1로 앉혀놓고 모의고사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것도 스킬이거든요. 그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45문제 시간 내에 푸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첫 타이밍이 여름방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중3 아이들이나 또는 중2 정도에서 저희는 요거 풀 수 있어요. 그럼 이번 겨울방학부터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요거는 모의고사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저하고 내신을 같이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갔을 때 내신 수업 어떻게 하느냐 요건데 요거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되고 지금 오늘 수업 그 설명회의 주된 포인트는 저하고 이제부터 고등학교 수업이 딱 들어갈 건데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체계인데요.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학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관리는 좀 꼼꼼하게 고등학교 애들보다 꼼꼼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자 들어오면은 이제 그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은 못 들어오시는 저하고 학생들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만 아이들이 그런 게 아니고 국어도 문제를 풀다가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아이들이 수시로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중에 확인학습 문제 업로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주중에 제가 아주 짧은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라고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텀이 너무 길어요. 일주일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한번 문제를 올려줘서 잊어먹지 않게 풀고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조교 선생님이 이제 다 담당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하고 과제 미완결 시는 완결을 해서 보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학이라고 애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들 가장 고민은 이거예요. 우리 애가 숙제를 안 했는데 그냥 보냈어. 그럼 이거 언제 확인해 주실 거죠? 근데 국어가 이걸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온 김에 다 하고 간다. 그래서 왔을 때 다 하고 가요. 그래서 뒤에 저 수학 있는데 말씀드려 전화해 못 간다고 이렇게 해갖고 남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숙제를 점점 이렇게 완료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하기 전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온 김에 다 마무리를 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너 다른 날 와 안 오는 경우 많죠. 시간 스케줄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자 발송이 가는데요. 그날 이제 저희 과제, 그 다음에 테스트 본 거, 이런 거가 뭐 다음 주 뭐 진도 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다 문자 발송이 가요. 이거 다 어머니들 받아보셨을 텐데 특별히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숙제 완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요번에 숙제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 그래서 만약에 아이는 다 풀었다고 하는데 숙제 완성도가 50%, 30%, 20%가 나갈 수 있으면 요거는 제 성에 안 차서 그래요. 네가 문제는 풀었으나 채점은 안 해왔죠. 이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고 채점은 했는데 오답을 안 했어요. 자, 20%예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숙제는 정말 정확하게 해와야지 실력이 느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꼼꼼하게 관리해서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숙제 미완료, 테스트 미통과 시 다 무조건 남아요. 그래서 약속한 날 오지 않을 경우엔 3회 누적 시 그냥 퇴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처음에 말한다 했잖아요. 결석하지만 숙제만 잘해오면 돼. 그러면 저하고 계속 갈 수 있고 성적이 나오는 비결인데 그걸 3회 이상 어떻게든 했는데도 안 해온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제 퇴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최대한 퇴원은 안 시키지만 최대한 해올 수 있게 여러 가지로 방법을 쓸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테스트 결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우리 애가 막 평균에도 못 미친다 막 이러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휘는 계속 반복을 시킬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아이들을 끌고 갈 거고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지만 나중에는 선생님 저하고 굉장히 이게 유대감이 강하게 밀착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으면서 좀 난이도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맡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수업 시간표는 저희가 방학 중엔 지금 수요일 2시 타임에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학할 때는 얘네가 토요일 10시 타임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에 대한 거에 이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근데 일단은 나온 건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머니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이제 그 따로 연락을 이렇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이에요. 국어도. 그래서 제가 2학년 때부터 중2부터 반복을 해갖고 보낸 아이들이 지금 각 학교에서 다 전교권에 있어요. 국어가. 다른 과목 모르겠는데 국어는 어렵지 않게 그렇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노하우가 있고 방법을 알기 때문에 맡겨주시면 탄탄하게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